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셨죠?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재혼과 재결합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오늘의 주제가 재혼과 재결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혼보다 어려운 것이 재혼과 재결합이죠.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재혼이나 재결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재혼과 재결합 후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일단 재혼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재혼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재혼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겠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남기는데요. 따라서 사별이나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전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혼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별의 경우 예측된 사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별이 있죠. 예측된 사별이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예후를 보고 사별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경우이고요. 예측하지 못한 사별이란 자살이나 사고사 등으로 사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 배우자의 사별은 이혼, 그리고 외도와 함께 부부 사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 상처로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재혼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죠? 네, 상처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만약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처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재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재혼 후 재혼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혼 후 재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 분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은 가정폭력이나 외도, 중독이나 성격 차이 등등 말이죠. 결국 이런 촉발 요인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재혼에 임할 경우 그 상처와 아픔이 재혼 생활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에 재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재혼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별이 되었든 이혼이 되었든 재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변수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남녀가 재혼하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남녀가 재혼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자녀가 없는 남녀가 재혼하는 경우가 좀 더 단순한데요. 자녀가 있는 남녀가 재혼할 경우 자녀들 간의 서열 정리나 심지어 방을 사용하는 문제,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그동안 어떻게 태어나고 자란 것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등으로 재혼 부부가 갈등과 분쟁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이라는 것이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처음보다 어려운 것이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초혼 생활도 서툴고 힘들 수 있지만 초혼 생활은 결혼 후 가족이 서서히 확대되는 변화를 겪는 반면 재혼은 갑자기 가족이 확대되는 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에 재혼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재혼할 수 있으나 재혼 후 다가오는 삶의 과제는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죠. 여기에 전혼 생활에서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강해지면서 재혼 배우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다시금 재이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혼 후 재결합을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면서 부부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일단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예방입니다. 재결합 전 부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적 효과도 있겠지만 예방적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재결합 시 조심해야 할 부분,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할 경우 무엇 때문에 재결합을 하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순진하게 혼자 있는 것이 힘드니까, 다시 재결합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와 같은 생각은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상처 아픔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무엇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이혼 후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혼 후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등 자신을 돌아보고 이혼 사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하죠. 이혼 후 재결합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결혼 생활도 해 보았고, 이혼 과정을 통해 고통도 느껴보았으니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중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결합 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정신 승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어떤 부부가 외도 문제로 이혼했다고 하죠. 그럼 외도 행위자가 되었든 외도 피해자가 되었든 각자 느끼고 생각하며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이를 통해 앞으로 외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외침만 있을 경우 재결합 후 생활이 과연 어느 정도 안정화될까요? 재결합 후 외도 행위자가 이혼 전과 비슷한 생활과 습관을 보인다면 과연 재결합 후 결혼 생활이 안정화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성찰과 변화, 그리고 대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만 재결합을 할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으로 재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이혼 부부가 재결합 시 반드시 체크해 보고 재결합을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혹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재결합을 시도하고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부가 다시금 헤어지는 것을 보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보다 어려운 것이 재혼이나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결혼 생활을 해 보았으니 재혼이나 재결합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나, 막상 재혼 생활이나 재결합 생활은 현실이기에 만약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 혹은 이혼 후 재결합을 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 중에는 한 분은 재혼자이시고 다른 한 분은 초혼자인 경우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재혼자가 자녀까지 데리고 올 경우 초혼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며 사랑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삶이라는 비용, 감정 노동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혼이나 재결합을 선택할 경우 자신감이나 희망 고문, 긍정 편향이나 정신 승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배움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